평가 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8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째 줄면서 합계 출산율이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합니다. 주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과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유럽발 정치 리스크 부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유로존 정치 리스크가 재부상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엔화를 포함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빚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 그간 국내 증시를 괴롭히던 엔저 우려가 잦아들면서 조정폭은 그리 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4억 412만 주, 3조 3,690억 원으로서 전일 3억 3,822만 주, 3조 1,612억 원을 상회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1,221억 원을 순매도하며 7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143억 원을 순매도하며 이틀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 중 투신은 1,421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나 연기금은 12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1,313억 원을 순매수하며 이틀째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의약품,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업종은 상승, 보험, 운수창고, 금융, 통신,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기계, 철강금속, 건설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삼성전자 및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는 하락 마감하였으며 특히 삼성생명은 3.29% 하락 마감하였으나 SK하이닉스 및 SK이노베이션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102억 원, 425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487억 원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방송 서비스 업종이 4% 급등 마감하였으며 통신 서비스, 운송장비 부품, 섬유의류, 디지털 콘텐츠 업종 등은 1% 넘는 상승폭을 보였으나 출판 매체 목재 3.08%, 건설, 기타 제조, 종이 목재, 운송 업종 등은 1%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CJ E&M이 6.02% 급등 마감하였으며 CJ 오쇼핑은 4.56% 급등하여 파라다이스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밖에도 SK 브로드밴드, GS 홈쇼핑, 동서 등이 상승 마감하였으나 젠백스, 시젠, 다음, 셀트리온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장 특징주와 또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바이오니아가 진단용 DNA 칩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이크로 챔버 플레이트 관련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으며 삼부토건이 한국중부발전과 452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하였습니다. 대덕전자는 고객사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 모멘텀 및 호실적인 주가에 반영될 전망에 상승 마감하였으며 유언컴텍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에서 갤럭시 S4를 겨냥한 플래그십 모델을 선보였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파인테크닉스는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147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하였으며 KTS는 신규 사업 지연 우려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무림페이퍼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54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되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하였으며 하나생명과 하나케미칼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하나생명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8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쌍용건설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채권단은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실행 여부를 판단한 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출자 전환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쌍용건설은 해외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 사업의 부실로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말 자본 잠식에 빠져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장 건설사 3곳 중 1곳 이상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건설사 42곳 중 15곳이 적자를 냈습니다. 두산건설은 단기 순손실이 6,50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고 쌍용건설과 금호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째 줄면서 합계 출산율이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2.8% 늘어난 48만 4,300명으로 3년째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3명으로 3년째 상승하며 초저출산의 기준선으로 꼽히는 1.3명 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수인 성비는 105.7로 전년과 같았으며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63세로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12월 이혼 건수는 8,900건으로 전년 같은 날보다 13%나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혼 전에 자녀 양육과 관련해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다 결혼 건수가 줄어서 이혼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총 혼인 건수는 32만 7천 건으로 전년보다 2% 감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공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강화된 공시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개편 결과를 토대로 비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과 업종, 내부 거래 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의무 공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공시 내용은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사금 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그룹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관련 공시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주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과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올해 카드 부과 혜택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고객에게 공지하는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사들은 주력 신용카드 40여 개 부과 혜택을 올해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금융당국에도 알렸습니다.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가 62.3%에 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이현선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빚진 가구 10곳 중 6곳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추가로 부가조사를 벌여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 중 향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가구가 62%를 차지했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계획을 물어보니 소득, 즉 월급으로 충당하겠다는 답변이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우스 푸어일지라도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는 사람은 12%, 주거 변경, 즉 이사를 하겠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팔거나 줄일 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후 부동산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구가 54%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의 2배였습니다. 5년 뒤 전망은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이 38%나 됐습니다. 이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36%보다 많습니다. 네,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 총수입의 40%를 차지하는 과다부채 가구가 늘어났습니까? 예, 지난해 과다부채 가구는 부채 보유 가구의 13%를 차지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지난 2009년 14.5%, 2010년 17.6%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긴 합니다. 하는 관계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데다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지난해 원리금 상환 시 연체 경험이 있었던 가구는 18%였습니다. 즉 5가구 중 1가구가 연체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4번 이상 연체한 가구도 4.7%나 됐습니다.
주요 연체 요인은 소득 감소, 생활비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네, 과다부채 가구의 경우 수입을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쓰기 때문에 생활자금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은행에 신규 대출 또는 만기 연장 대출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로 주요 용도는 생활자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도 15%나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 가구 중 2.4%는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들 중에서도 또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 3명 중에서도 1명은 아예 돈 빌리기를 포기했습니다. 네, 향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도 설문 내용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물가 안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경제성장, 금융시장 안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물가 안정,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비중은 커졌고 경제성장을 선택한 비중은 낮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 추진 시 가장 고려해야 할 건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계가 겪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물가 상승이 30.7%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경기 침체, 소득 감소, 고용 불안 등도 어려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네, 경제부 이현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1분 뉴스입니다. LG그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5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LG그룹은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5대 방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LG는 5대 과제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한편 장비와 부품을 국산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회사들의 사업과 금융에 대한 지원을 하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G그룹은 납품대기 조기 결제를 실시하는 한편 협력회사로부터 경조사 관련 금품 수수를 일절 금지하도록 윤리규범을 변경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LG가 협력회사들이 가장 신뢰하고 거래하고 싶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5대 상생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의 동반 성장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협력회사와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해 LED와 태양광 등 중장기 신삽 연구 개발을 5년 동안 80억 규모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교육 지원을 위해 동반 성장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150억 원의 동반 성장 협력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자금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금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결제 대금도 14일 이내로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 뉴스가 전해집니다. 하이트진로가 지난해에도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소주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48.3%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롯데로 시장 점유율이 0.9% 감소한 14.8%였습니다. 맥주 시장에선 맥스를 앞세운 오비맥주가 하이트진로를 제쳤습니다. 지난해 오비맥주는 전체 시장의 절반이 넘는 55.7%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이트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44.3%로 6% 하락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미술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합니다. 신세계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 사이 신세계카드로 1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10,000명에게 봄꽃을 주제로 한 판화를 증정합니다. 신세계 측은 소장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함으로써 백화점 이미지를 차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투싼 iX 수소연료 전지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합니다. 현대차는 26일 울산 공장 내 수소연료 전지차 전용 생산 공장에서 양산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 이후 양산 예정인 벤츠, GM, 도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보다 최소 2년 빨리 수소 전지차 양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에 1,000대를 판매해 글로벌 메이커들의 기술 각축장인 수소연료 전지차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전남 영암 풍력발전단지에 2메가와트 풍력터빈 20기를 공급하는 기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국내 업체가 국내 육상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계약한 공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풍력터빈은 낮은 풍속에도 발전 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며 7월부터 납품될 예정입니다. 영암 풍력발전단지는 11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약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 TV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휴레패커드로부터 모바일 운영체제 웹OS를 인수합니다. LG전자 최고 기술 책임자 안승권 사장은 웹OS와 LG전자의 기술력이 만나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LG 스마트 TV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가 중국 정밀화학 제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SK종합화학은 중국 최대 국영석유 기업인 시노펙과 충친 부탄듀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19억 유안, 약 3,400억 원을 투자해 2015년 말까지 연산 20만 톤 규모의 부탄듀얼 생산 공장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탄듀얼은 아웃도어 용품에 쓰이는 스판덱스, 합성 피혁, 폴리우레탄 등의 원료가 되는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2월 26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